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파이터치 연구원 라정주 원장, 라정주 박사 모시고 그림으로 보는, 도표로 보는 한국 경제의 실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라정주 TV 유튜브 잘 돼요? 뭐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보면은 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조금 늘었어야지 그래도. 그래요. 예, 저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보니까 부동산 폭등, 사실 보면 이번에도 627 뭐 710, 84에서 최근만 해도 세 차례 부동산 그 뭐 대책 세웠습니다만은 이번 전월세 대란은 더 점점 심해지고, 그 다음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집을 사지도 못하고 집을 팔지도 못하고 갖고 있으면 세금 폭탄 맞고, 거기 분노한 시민들이 바로 얼마 전 지난주 토요일인 8월 15일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도 광화문에서 모여서 이 정부를 향해서 문재인 하야라고 외쳤죠. 그래서 마침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LA에 있는 교민들은 보면 문재인 조국 인형 만들어 놓고 그걸 팬답니다. 옛날 무슨 문재인 배싱, 다음에 조국 배싱, 그것을 갖다 조국은 또 지가 자랑이라고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따서 휴 하고 올렸다는데, 조국 씨 그 후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2016년에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그 동상 이따만하게 만들었고, 이재용 동상 이따만하게 저 종이 인형 만들어서 끌고 다니면서 조롱하고 목에다 밧줄 걸고 그랬던 거 그대로 그동안 그런 거 할 줄 몰랐던 우리 보수 우파 자유 우파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싶어서 하고 있는 것뿐이니까 조국 씨 어이할 거 없습니다. 앞으로 더한 당신들이 저질렀던 거 그대로 다 대화될 테니까.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무슨 일만 나오면 잘된 거는 무조건 자기 공이고 못된 거는 이명박근혜 정부래. 예, 맞습니다. 그 부동산 폭등도 이명박근혜 정부 때문이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고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나정주 박사가 이 데이터를 보고 그림으로 김현미, 문재인, 뭐 누구 할 거 없이 이 정부 사람들은 부동산 뭐 문제 이거 다 우리 잘못 하나도 없고 무조건 이명박근혜 정부 탓이라 그러는데 그거 100% 거짓말이랍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죠.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 발언부터 좀 보겠습니다. 2020년 8월 3일날 이건데요. 부동산 폭등은 MB 박근혜 정부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김태년 이제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부양. 여기 한번 부양에 한번 동그라미 치고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김현미 장관이 또 이랬죠. 저희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 여기 포인트는 뭐예요? 규제예요? 아니면 자금이에요? 이제 자금이죠. 자금. 자, 이제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양 정책 때문에 그게 이제 9년간 누적이 돼갖고 놀았다 그러면은 그게 누적됐으니까 이제 그거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쭉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 정부에서. 근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을 이제 가져왔는데, 요거 이제 평균 가격입니다. 지수가 아니고. 그래서 제곱미터당 10,000원 단위가. 그러니까 이제 평당하면 여기다 3.3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딱 보시면은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스테이블했고. 그리고 오히려 떨어졌네요.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2009년에 제곱미터당 312만 원이었는데 2012년은 270만 원으로 40만 원이 떨어졌어요. 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약 120만 원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안정됐네. 안정됐고. 근데 박근혜 정부도 조금 오르는 추세였습니다. 좀 올랐고. 그래서 한 328만 원, 399만 원. 400만 원까지 갔군요. 대략. 그럼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보십시오. 자, 483만 원, 그다음에 쭉 떨어졌다가 528만 원 올랐다가 또 확 떨어졌다가 다시 508만 원. 그다음에 또 쭉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완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랐다
내렸다 예. 올랐다. 예. 요게 이제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대로 네. 만약에 9년간 누적된 부양 정책 때문에 그렇다면 네네.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건 왜 내려가는 겁니까? 갑자기. 그거요. 그거 간단하죠. 그 지난번에 예. 2주 전에 나오셔서 나박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하나만은 때려잡겠다. 예. 부동산 투기 용서 못하겠다. 예. 불로소득 용서 못한다. 예. 라고 해서 23차례에 걸쳐서 정책 발표해서 규제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양 정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 규제를 했기 때문에 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들쭉날쭉. 예. 너를 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규제를 하니까 당분간은 뚝 떨어졌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 역효과가 나니까 또 확 올랐다가 그렇죠. 다시 또 정책을 피니까 또 떨어졌다가 네. 또 올랐다. 네.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게 규제 외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전 정부 부양 정책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겁니다. 헛소리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예. 요거를 좀 이제 딱 좀 짧게 쉽게 예. 박근혜하고 문재인 정부만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으로 또 나눴군요. 나눴습니다. 예. 그래서 빨간색이 지방이고 이제 파란색이 수도권인데 지방은 뭐 그다지 이렇게 안정적이네요. 예, 안정적입니다. 예. 최근에 좀 올랐는데. 네네. 그러나 수도권은 아까 전체 전국하고 똑같습니다. 너를 뛰네요. 예. 수도권이 너를 뛰니까 전국이 너를 뛰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네. 딱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예. 이 부양 정책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이게 안 맞다.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이명박 박근혜 그 9년 동안 뭐 부양 정책 편 것도 없지만은 예. 오히려 보면 저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굉장히 아까도 봤습니다만 아파트 가격이 제곱미터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죠. 안정적이었고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초기에 조금 규제를 몇 가지 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상승세의 기미를 보였을 뿐이지 예. 부양 정책을 해서 폭발을 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와서 갑자기 묶었다 풀었다 하니까 그 사이에서 너를 뛰면서 예. 그야말로 국민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맞고 예. 20, 30대는 평생 내 생애에는 집 못 사고 예. 팔지도 못하고 예. 이런 이른바 부동산 지옥을 만든 거죠. 예. 예. 그리고 아까 김현미 장관이 예. 이 자금 때문에 그렇다는데 자금이 예. 많이. 그럼 자금이 많으면 수요가 많으니까 계속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떨어지는 또 왜 떨어지냐고 이게. 규제라니까.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하면 우리가 서울을 갖다가 네.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서울을 이제 5개 권역으로 좀 나눠서 네. 살펴보겠습니다. 서부권은 이제 뭐 마포, 네네. 도심권은 이제 뭐 중구, 용산, 예. 그다음에 동부권은 이제 뭐 도봉구, 성북구 뭐 이런 데입니다. 원래 그 집값 별로 안 되는 데입니다. 예. 성동구 빼곤 별로 안 돼요. 예. 그다음에 서남권은 이제 뭐 영등포구, 네네. 부천구. 그다음에 동남권이 바로 강남이 포함된 그렇죠. 강남 서초구입니다. 네네. 예. 자, 요런 지식을 가지고 네. 보시면 이제 자, 서울 아파트 이제 매매 이 그래프가 이제 정신없다 앉아. 자, 보시겠습니다. 평균 가격입니다. 일단 보시면은 단위가 차이가 아까 차이가 팍 납니다. 네. 이게 벌써 1000단위가 나오고 막 네네. 이런데 이 제곱미터당 예를 들어서 1,626만 원이라는 것은 평당으로 따지면 3.3을 곱하면 5천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게 바로 빨간색이니까 바로 강남권, 특히 해서 동남권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게 이제 이 저 강남이 포함되어 있는 동남권이 예.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시면 이제 도심권 네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저기 동남권을 이제 강남이 포함 동남권도 보시 여기도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거죠. 보면 이 2017년 이 점선 왼쪽으로는 물론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인프레가 있기 때문에 뭐 집 한 채 가격은 꾸준하게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테이블하죠. 안정적이죠. 오르는 게. 근데 그렇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오르긴 올라도 첫째 너무 상승이 가파르고 그다음에 이른바 업다운 들쭉날쭉해서 불안정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신 것처럼 네. 요거는 이제 제가 권역별로 네네. 어떻게 이제 가격이 좀 올랐는지 관심 있는 분들 좀 보시고 네네. 그다음에 예상대로 이제 강남이 가장 높게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궁금했는데 도심권이 이제 높다. 나머지는 좀 비슷한 같이 그렇죠.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저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저거죠. 동부권이죠.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제일 아래에 있는 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살고 있는 거 저 동부권인데 보세요. 거기는 매기도 없고 아예 안정적입니다. 거기 굉장히 공기를 맑습니다. 이사하십시오. 자,
이제 아파트를 봤는데 네. 이번에 이제 연립 다세대 이게 빌라라는 거죠, 빌라. 요즘 예, 빌라, 예, 예, 예. 우리나라 빌라. 요즘 이게 또 난리라 그러대. 예, 이제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묶어놓으니까 또 이게 또 보니까 풍선이 예. 이 빌라 연립주택으로 또 확 가서 그렇습니다. 연립주택 이 대부분 연립주택 뭐 저희 뭐 이제 강북 저희 이제 도봉구도 보면은 아파트도 있지만은 대부분 상당수가 보면 이름이 빌라라 그러는데 연립주택이에요. 뭐 5층짜리, 3층짜리 예. 조그만 건데 예. 그 빌라들이 보니까 대부분 젊은 층 주로 이제 20, 30대들 예. 신혼부부들 애 그저 유아원 다니는 애들 예, 예.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서민 젊은 층들이 사는 데가 연립 다세대 주택입니다. 빌라인데 예. 요즘 보니까 아파트를 눌러놓으니까 그 풍선이 그쪽을 밀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또 난리래요 그쪽에서. 예예. 난리 난 게 이제 자료를 보시면 네. 나타납니다. 네. 파란색이 이제 수도권이고 네네. 빨간색이 지방입니다. 네네. 여기는 이제 지방의 경우에도 좀 저기 문재인 정부 들어 좀 들쭉날쭉합니다.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예. 지방도. 지방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좀 달라요. 예. 그러나 이제 수도권을 보면은 이 들쭉날쭉이 심합니다. 아주 심하죠. 예. 여기도 보시면은 네. 역시 그 부양 정책 또는 뭐 자금이 풀려서 그렇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규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아니 여기저기다 틀어 막아놓고 계속 밀어 제끼면은 예. 흔한 얘기로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항문 막아놓고 뒤리 위에서 밀어넣으면 사람이 터져 죽거나 예. 질식에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고 인체의 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흔한 얘기 똥구멍 막아놓고 뒤리 퍼매겨 봐요. 그리고 꽉 막아놔봐. 이거 이제 다 막아봐요. 사람 죽지. 이게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거칠었죠? 예. 자,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은 예. 결론적으로 데이터 보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복합적인 네. 규제 때문에 네네. 아파트하고 연립 다세대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등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뭐 저기 전 정부 타소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뭐 오른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사실 우리 나 박사님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또 도표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만 이 도표 보기 전에도 이 김현미 장관의 또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른바 이명박근혜 정부 탓 예. 그거 믿는 국민 우리나라에서 한 15% 될 겁니다. 예. 흔한 얘기로 그 대깨문이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머리가 깨져도 뭐 문재인이다 하는 예, 대깨문들 한 15% 빼고 김현미 장관, 또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말, 문재인 대통령 말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렇죠. 나 박사도 안 믿잖아요. 예, 뭐. 안 믿었으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확인해 본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 오늘도 우리 나정주 박사 모시고 이 부동산 폭등, 뭐 이 정부 들어서 지금 보면 모든 정책이 이제 다 무너져 내렸고, 다 보면 이런 허구가 드러났고, 이제 보면 드디어는 우리 삶의 터전인 아파트, 연립주택, 부동산까지도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얘들 흔한 얘기로 전세 월세 전환도 정하고 나중에 잘하면은 국유화하겠다가 나설 판이에요. 예,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은 계속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지금 감옥에 있는 이명박 또 감옥에 있는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갖다 조롱하듯이 거기다 핑계 그 사람들 항변할 수가 없잖아요. 저 감옥에 있으니까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 의도가 이제 네. 좀 명확히 드러난 것 같아요. 김수현 씨가 그 전 네네.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정책실장이었는데 그분이 쓴 그 경제수석이었지 김수현 씨가 아닙니다. 정책실장이요. 예, 정책실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쓴 거에 보면은 이제 집을 가지면은 네. 보수적으로 변하고 집을 갖지 않으면은 이제 저도 그거 봤어요. 진보적이기 때문에 네네. 집을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하려면 안 갖게 하겠다는 그 의도가 네네. 이런 그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네네. 요번에 또 공급주택에 나온 거 보면은 네. 그거 보고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용적률을 갖다가 네. 올려주면서 500제곱, 500% 거기 올린 거에 반은 기부 체납해라. 국가에 내라. 근데 그 낸 것의 반은 바로 임대주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저기 지금 월세, 전세도 이게 줄어들게 될 걸로 예상되니까 이거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갖고 그냥 북한식으로 가겠다는 거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보면
정부 돈으로 좀 짓기 뭐하니까 저 용적률 올려줄 테니까 너희 예를 들면 강남 저 음마 아파트 너 50평으로 지어. 그리고 그 중에 나머지 그 200%저 용적률 추가해준 부분에 대해서 그거 다 내. 그 정부에서 받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집 장사하고 나머지 반은 갖다가 저 없는 애들 줘갖고 이른바 자기 영원한 우금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을 자기 집권 연장을 위한 어떻게 보면 정책 도구로 역사에 죄를 짓고 있는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저 늘 도표로 우리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하나 꼭 짚어주는 나정주 원장 감사드리고 애청자 여러분 나정주 TV 보시면 뭐 나박사야 뭐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 나와서 쭉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만 나정주 TV에서는 매일매일 여러분께 이런 좋은 데이터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저도 2번입니다. 전 2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예. 그래.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